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픈도어도 소폭 상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려놨던 이 횡보하는 거 안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예상은 안 가지만 이게 좋게 반응을 할지 나쁘게 반응할지 전혀 예상이 안 돼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2.7불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는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핀비즈의 삼각형을 한번 보면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도어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유율은 애틀란타가 제일 높네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 있는 요 순위는 거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나머지 지역들도 좀 점유율이 6% 이상 됐으면 좀 좋겠네요. 그리고 X 의견 보면 오픈 트랙 님이 올려줬는데 대기 중인 주택 수가 1,500개 이상 도달했다라고 나오고요. 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봐왔어요. 현재 보면은 홈 개수잖아요. 애틀란타가 마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판매 개수가 좀 있네요. 그 홈 갖고 있는 재고 개수가 421개나 되네요. 그래서 여기 오픈도어가 가장 많이 거래가 활발히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14.9%라고 나오네요. 마진이. 그다음에 주택 목록 수가 1,519로 나오고요. 판매된 게 1,139개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홈 개수가 2,666개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산 가격과 판 가격이 또 나오네요. 이런 수치를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추적이에요. 오픈도 추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오픈트랙 님하고 데이터도 하는 타일러 오클랜드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추적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두 개 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도어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여기 트위터에 이분을 좀 팔로우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싸게 매입한 다음에 좀 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마진이 10% 이상으로 보여지네요. 이것도 거의 10%에 가깝게 올라왔고 20%도 있어요. 마진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다음 의견 보면은 80년대에 80년이죠. 1980년에 한 건축업자는 평균이 13%에 가까웠을 때
이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9.75로 광고를 했다고 하네요. 좀 싸게 광고를 했는데 왠지 오늘 요즘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오늘날에 친숙한 것 같죠. 그런데 가격은 11만 달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이때랑 지금 주택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2024년에 주택 가격을 보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은 그의 20% 물량이 20% 감소하자 시장에서 물러났다라고 하고요. 이때도 거래가 이렇게 고금리였는데도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때 광고를 여기다 같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30년 모기지를 오늘 얘기하는 거고요. 9.5% 거의 상상이 안 가는 수치긴 하죠. 가격이 이렇게 11만 달러라고 나오네. 이런 광고가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80년 8월 19일 날 캡처된 기사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때보다는 좀 난 것 같긴 한데, 네, 뭐 지켜보면 좀 나아지겠죠. 80년대 초반 주택 건설 업자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2024년에 지금처럼 모기지 금리 매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라는 댓글이고요. CPI 발표가 오늘 9시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CPI 지수가 0.3%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예측치가 3.4%가 다수죠. 그러고 한 0.3% 정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코어 CPI는 3.7로 보고 있어요. 3.7. 요 어쨌든 상승을 하는 거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전혀 예측이 안 가서. 다음 거는 현재 소형주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이라고 하네요. 소형주는 이제 오픈도어가 속해 있는 소형주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같은 오픈도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캡처해봤고, 이제 이는 대공황 이전에 1930년과 동일한 시장 비율을 반영합니다. 소형주가 많았다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프레드로서는 AI 가정으로 인해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크게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러셀 2000 지수의 3분의 1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도어도 여기 포함이겠죠? 2020년 약 45%에서 감소한 수치다. 이제 소형주는 어느 때보다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수치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30년하고 진짜 비슷한 수치네요. 이게 거의 똑같은 동일한 위치고, 많이 없어졌죠. 제가 알고 있던 그 기업들도 많이 파산을 한 상태고, 네,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오픈도어는 파산을 면했지만 알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상태고, 지금 카누라는 전기차 회사도 거의 주가가 0에 수렴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같이 약간 성장주로 주목받다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7.06%로 하락했다. 이게 계속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가야지 이 아예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부 건축업자는 부동산업자에게 더 높은 커미션 금액을 제공하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높은 커미션을 준다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좀 많이 물건을 팔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도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죠.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수축이 공식적으로 주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이자율과 함께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입 능력은 계속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좀 작은 평수로 짓는 건 것 같아요. 주택 건축업자들의 솔루션은 현재 평균 2225평방미터의 새 주택으로 더 작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약간 트렌드로 좀 약간 어려울 때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평수가 클수록 비싸겠죠. 그래서 좀 작은 집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새 집 짓는 사람들이 좀 작게 짓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40평대를 선호하다가 지금은 33평 정도 국민평형이죠. 글로 갔다가 작은 평수도 24평 이하도 좀 선호하는 추세죠.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이는 불과 1년 만에 100제곱피트, 2016년 이후로는 250제곱피트 감소했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현실은 사람들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더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결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 그래프고요. 좀 위기 때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요 시점이고요. 지금도 약간 위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대세적으로 좀 작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보니까 사이즈가 요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어쨌든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 집 크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지표고요. 이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 주택 가격은 조금만 떨어졌는데 가격은 이만큼 떨어졌다. 우리 지금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격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집의 평수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트렌드. 이런 작은 주택들을 이제 선호하게 될 거다라는 트렌드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집이 작아지면은 좀 가격이 싸겠죠. 모기지 및 소득 변경이라고 돼 있고요. 미국 데이터인데 지난 2년 동안 중위 가계 소득은 8.9% 증가했다. 요즘 어쨌든 증가를 했어요. 소득이. 근데 같은 기간 주택 구입자의 월별 모기지 지불금은 57.1%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모기지 지불금 이자겠죠? 이 수준의 경쟁성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고요. 월별 모기지 상환액은 30년 모기지 고정 모기지와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가정하여 계산됐다. 20%의 이제 자기 자본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8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출이 잘 나올 때는 80%까지 가능했죠. 그런 개념이고요.
어쨌든 요거를 보면 소득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맞춰서 이자율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뛰어넘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안 힘들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은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이자율은 이만큼 올랐다. 지금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택 비용은 가계소득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라는 답변이고요. 뭐 이분은 오픈도어를 좀 좋게 보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캡처해 봤고요. 나는 그들의 AI 속도를 보지 못하고 데이터 착륙이 미친 정부 거래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만한 너클헤드였다고 기꺼이 말하고 싶다. 요 업체죠. 테슬라, 오픈도어, 팔란티어. 요 업체를 요 기업을 좀 시장에서는 좀 좋게 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도 잠재력이 좀 뛰어난 기업인데 시장에서 평가가 되게 저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 표현한 것 같고요. 이제 이 본인 스스로는 이 느린 기업 판매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었다. 어쨌든 요 실적들이 좀 안 좋거나 이런 거에 좀 겁을 먹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믿고 투자했지만 뭔가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얘는 그 사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이 나를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죠.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다면 믿고 쭉 가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바라보는 오픈도어도 나쁘지는 않는 사업이니까 믿고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데 옮겨 타서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한우물만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도어에 대한 의견이고요. 오픈도어는 요즘 시장은 실시간 성장과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에게만 보상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성장과 이익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 부양이 없다. 주가가 뜨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주가를 좀 올리려면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이제 모기지 금리와 상관없이 이익 개시를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다시 재평가가 되겠죠. 내부자가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내부자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저희랑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싼 주식을 안 산다고 하면 판매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주식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이걸 팔까?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이게 아무리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일반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걸 팔고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자기 자산이 몇 배, 몇십 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저점에서 팔고 있으니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태긴 하죠. 이 양 팔 거면 고점에서 팔아라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의중을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위불에서 캡처한 내용이고 기관들의 5일 동안 거래 내역인데 한 대부분 팔자에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공매도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팔고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사고 있으니까 또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누군가는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관들끼리 물량을 주고받고 하는 수준의 큰 규모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주가가 여기고요. 주황색 선. 목표가라고 하죠. 3.15라고 돼 있고, 매물대는 여기가 가장 많은, 여기서 몇 달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갔죠. 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여기도 조금씩 쌓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매물대가 점점 매물대가 약해지고 있는데 금방 뚫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식간에 뚫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요. 워낙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는 많은 것 같긴 한데, 희망회로 좀 많이 돌려봐야죠. 오늘 데이터도어 어제 읽었던 내용 뒤로 오늘 올라온 기사고요. 이렇게 약간 토론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뭐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주주의 인내심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픈도어를 통해 경제 환경이 개선되길 원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에 만족합니다. 나는 그들이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비즈니스 이론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비즈니스 이론을 입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도 어쨌든 오픈도어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줬네요. 저도 하나 줄게요. 이 메가트론이라는 분이 마이너스 80%의 매출 성장과 10억 달러의 손실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이 아픈 기억인데 자꾸 들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댓글인데, 에릭이 떠난 게 최악의 일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에릭이 떠난 게 안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억 달러 손실이 발생이 하도록 허용한 결정 및 채용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에릭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모든 결정에서 긴장을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부분 소매 투자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2026년 또는 그 이상까지 매우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픈도어가 어느 시점 한 2, 3년 동안은 계속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죠. 에릭은 회사를 위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누구도 회사에 조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의 쓰레기 위험 관리는 누군가를 비난해야 했습니다. 초기 창립자 투자자들이 에리고가 강등되는 것이 어떻게 큰 실수인지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에리고가 나간 거겠죠? 네, 이 사람은 아직 에리고를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그 소식 이후 왜 대규모 투자들이 매도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주도했다. 라는 내용이고, 비전은 있었다고 보지만 뭐 회사에 아예 마음이 떠난 사람인 걸로 저는 확인이 된 게,
CEO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죠. 캐리 휠러는 아직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데, 에릭은 너무 많이 팔았죠, 주식을. 떠날 때까지도 주식을 거의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는 상황인데 별로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굳이 거기 있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릭이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반대편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상관이 없다. 뭐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이미 지난 일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캐리 휠러는 뭐 어깨에 칩을 걸치고 경쟁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주변에 있던 아이바이어가 오픈도어와 팀을 이뤘는데 이는 오픈도어의 기술, 제품 및 관리팀의 종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분간은 인내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아이바이어가 상품 비즈니스 자체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다 접었기 때문에 오픈도어는 그 힘듦을 이겨낼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오픈도어에 또 일을 했대요. 네, 좋은 의견인데, 나는 초기 오픈도어에서 일을 했고 에릭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탄탄한 제품 담당자이자 훌륭한 팀 구축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가 이 오픈도어 단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네요. 에릭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캐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컨퍼런스 콜과 그의 배경을 볼 때 그녀는 오픈도어를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요. 저도 요런 뷰를 갖고 있어요. 뭐 캐리를 잘 알지 못하죠, 저도. 하지만 이런 컨퍼런스 콜하고 이런 배경, 얘네 이 캐리의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오픈도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적합한 인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캐리가 뭐 오픈도어에서 그래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주택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은 뷰를 봤을 거라 생각이 돼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뭐 혼자서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무하는 동안에 그걸 이제 CEO가 돼서 그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파트너십도 좀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좀 늘리고 이 판매 활로를 어떻게 잘 할지를 혼자 생각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에릭이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듣기만 해도 상쾌하다고 하네요. 뭐 의견이 뭐 투자자들은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달랐어요. 나는 에릭이 특정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험 관리가 그 강점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는 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공개 주식 보유자로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십시오. 에릭이 떠나는 것은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뭐 결론은 에릭이 떠나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 기업을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1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기사고, CPI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연준 금리 5.5%는 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이 그립다고 하네요. 에릭이 더 이상 CEO가 아니었을 때 매도한 대규모 투자자 목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22년 12월, 1월 뭐 이런 내용인데 캐리가 CEO가 되면서 최고 투자 책임자 CIO와 다른 몇몇 임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릭이 오픈도어에 전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동 참여자와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이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은 초기에도 비밀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조차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거기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에릭은 VC 비전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성장 기업이 되면서 기차가 제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젠장이라고 나오네요. 젠장이 더 이상 규모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뭐 예전에는 이 인물이 딱이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릭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CEO로.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에릭은 자기 사업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뭐 다시 찾을 이유도 없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경우 오픈도어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고요. 나는 캐리가 거대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는 교체되거나 이 일이 끝나면 CFO나 사장 등으로 가는 꾸준한 2에서 4년 차 직원일 것 같습니다. 캐리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불만 끄는 소방수 역할만 한다는 얘기겠죠? 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나은 인재가 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해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극복해서 한 5년? 5년 이상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기서 안전하게 놀고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이란 얘기인 거겠죠. 공격적으로 왜 안 하냐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뭐 약간 CEO 성격보다는 CFO에 또 가깝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이다. 지금 구원 투수로 등판한 얘기예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넘어가야죠 위기를.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주식을 팔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아니요 라고 얘기했고요.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에리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에리고가 떠난 거는 어쨌든 저는 일단 상황에 맞는 판단인 것 같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마음 떠난 사람부터 자르는 게 맞긴 하죠. 어쨌든 돈을 벌려면
다른 기업에 지금 옮겨 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저점이 한 단계 또 올라갈 시점이긴 한데, 음, 제가 뭐 궁금해서 뭐 이렇게 단기 차트 분석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241선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파, 두 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짧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크게 보면 지금 두 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또 거기서 끊임없이 그런 파동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이 이만큼 일어나면 하락도 이만큼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트 분석을 봤는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봤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토해내는 게 합당하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의 올릴 에너지가 있으면 이만큼 빠진다. 그래서 다음 파동에 이만큼 올라가면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추가 이익 모멘텀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변형이 좀 있겠죠. 변형이 뭐 그게 막 다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형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파동으로만 봐도 상승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내일 또 많이 폭망을 하면 주춤 타임이긴 한데 손이 나갈지 모르겠네요. 예. 춤의 타이밍이긴 한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긴 한데 또 추매할 수 없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추매를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존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긴 하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불안감이 좀 있고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많은 주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닉 셀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배속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